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제가 AI 시대에 뭐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그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네, 하나의 예,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뭐 무슨 마케팅이다 브랜딩이다 해갖고 막 이것저것 막 배워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돈하고 연결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그 달라지지 않는 그런 돈 버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시대가 변하더라요. 네네. 일단 응, 저는 세일즈라고 생각해요. 세일즈 더 뾰족하게 얘기하면 클로징이죠. 이게 네. 설득해서 응, 그게 나의 상품이 아니라 타인의 상품이든 타인의 서비스든 어쨌든 그거를 내가 중간에서 유통해서 판매해서 돈으로 전환하는 그 세일즈 기술, 클로징 응, 기술, 예, 이거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응, 앞으로 근데 왜 근데 타인의 상품이나 나의 상품이나 타인의 서비스나 나의 서비스나 어쨌든 뭔가 이게 설득하고 판매하고 돈으로 전환되는 이 설득하는 이 기술을 왜 배워야 되냐? 이게 좀 더 범위가 크게 보면 설득력이 결국에는 통제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관계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의 훈련의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만 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돈을 벌고 나머지 벌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또 못 벌면 힘들잖아요. 또 삶이 좀 그렇죠. 유지되기가 근데 돈을 어렵죠. 못 벌면 힘든 게 또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다 못 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벌면은 다른 것도 더 버는데 돈 못 벌면 또 다른 것도 못 벌어요. 돈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왜 못 벌까? 돈을 또 버는 사람 왜 벌까? 저희가 이게 마치 온도계처럼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 음, 왜냐면 돈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뭐라고 하지? 똑똑해 보이는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자본주의에서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이거지. 그렇죠. 네가 똑똑하면 그렇게 똑똑하면 왜 부자가 못 됐냐 이거지. 음, 왜 똑똑한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됐냐를 보면 사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돈 빼고 말하는 내용들만 들어봐도 그럴싸하게 왜 측정할 값이 없으니까. 측정 못 하니까. 그 음, 돈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세금으로 측정하든, 기본적으로 그 사람 통장에 찍힌 걸로 측정하든, 그 사람이 물질적인 그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여유, 뭐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근데 돈 말고는 측정할 게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이 네네. 사람이 건강을 어떻게 측정해요? 물론 그런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수치라는 저희가 얘기한 그런 건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예, 이 사람이 좀 투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했던 약속을 지킨 사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그렇잖아요. 네네. 저는 그 관계 집안에서 설득력, 이거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통제력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변하지 않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도 그래요. 내가 만약 운전하는 자동차 아니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내가 운전하더라도 거리에서 그 관심 있는 자동차가 자꾸 보여요. 맞아요. 색깔별로 자꾸 보여요.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순히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영업 조직에 들어가든 어쨌든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업하는 거 무례하단 말이에요. 무리하단 음, 말이에요. 왜? 사업하는데 생각보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카테고리를 근데 사업만큼 또 영업도 돈 벌거든요. 그러면 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가 왜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 딸리지? 내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은 이런 얘기를 술술 하는데 나는 내 앞에 얘기를 이렇게 못하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유튜브나 뭐 책이나 찾아보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처음에 하는 유튜버나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먼저 눈높이를 그런 걸 먼저 보게 돼요. 네,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외제차를 탈 때 네, 제가 타기 전에 벤츠 하면은 벤츠 차량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제가 로망 막 정말 좋아했던 차가 그 뚜껑이 열리는 차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뚜껑 열린 차를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난 왜 뚜껑 열린 차를 지금 내 관심사 완전 열개 바뀌에요. 내가 음, 10가지 차가 있다면 난 뚜껑 열린 차 10개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네,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바뀐다는 거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뭐 지금은 잘 몰라. 예, 뭐 내가 영업하는데 자꾸 거절받거나 아니면 내가 뭘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마냥 종교식으로 그냥 아,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내 말에 뭐 좀 공감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뭐 이렇게 찾아가다가 나중에 좀 영업을 하다 보면 아, 세일즈에 대한 말 한마디 뭐 이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탁 올킬을 할 수 있는 어떤 멘트 같은 거 배우려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또 저기 브랜딩이 뭐 돈이 된대 해가지고 또 브랜딩도 찾아가는데 그게 이 사람이 나중에 성숙되고 성장되고 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때 그게 멍청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진단되지만 이 사람 앞에는 지금의 그게 현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현 시점에서는 안 보여요. 저도 그때 뚜껑 열리는 차보다 더 좋은 차 그리고 여기 현실성에 맞는 한국에서 운전하고 뭐 다양한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저는 그게 현 시점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벤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음,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통합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합하는 음, 기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데 센스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데 센스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데 센스라고 하는 건 전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좀 다양하게 오픈하는데 또 그 속에서 내가 덜 이게 뭐라고 하지 한번 그런 게 있잖아요. Keep Going이라고 신사임당 예전에 쓴 책이 있는데 내가 만약 1억이란 돈이 있으면 1억이란 돈을 한 번에 투자해서 망하면 배우는 게 없대. 네, 맞아요. 근데 그 책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뭐 10만 원씩 쪼개거나 100만 원씩 쪼개거나 해서 네, 10번, 100번, 1000번을 만약에 투자해서 이러는데 이르면 배우는 게 많대. 네, 아, 그게 그건 거예요. 내 주제 파악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투자,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소소하게 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자산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죠. 1억이라는 돈이 음, 있으면 어떻게 하면 1억이라는 돈을 쪼개서 다양하게 투자해 볼까? 요즘에 투자 굳이 안 해도 시간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저희 맞아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1000개 넘는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맞아요. 꼭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많죠.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할까?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아마추어들은요, 이런 걸 안 보고 내가 돈이 지금 한 5천만 원 있어요. 거기다 또 빚까지 내가지고 뭐 얼마 해가지고 뭐 하냐면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뭐 당장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뭐 브랜딩 해준다거나 뭐 책을 어디가 쓴다거나 아니면 맞- 뭐 다양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지가 한 번도 그 영역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으로 갖추고 공급해봤던 경험도 없고 다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마치 홍보관 가서 그냥 돈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멍청하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얘기해봤자 저한테 아이스 너 앞으로 10년 뒤에 너 그 벤츠 카브리올레 너 그거 못 쓴다 너 그거 그거 너 별로 나중에 안 좋아할 거다 너 그게 멍청한 지출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때 돈 있으면 그 오픈카를 질렀을 것 같아.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들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음, 정도 그래도 다 다쳐보고 해보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똑똑한 애들이 멘토가 없어. 똑똑한 애들이 생각보다 자원이 없어. 뭐 영어 할 줄 안다거나 중국어 할 줄 안다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좀 아직도 젊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원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는 줘보지만 기회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설득할 필요는 없죠, 처음에.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주제 파악하면 고객도 내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선정하고 이게 연결하는데 근데 고객들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다는 거 다 내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고객도 어려운 고객만 찾고 고객도 안 될 놈만 찾고 고객 중에서도 최상 진상 고객만 찾고 진상 고객이라고 머리 안 적혀 있거든요. 그 고객들은. 진상 고객은 언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객들 진상 고객을 찾는데 그럼 내 배우자라고 하면 그럼 진상 고객이 아닐까? 심지어 고객들 중에 뭐, 살다 보면 내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내 배우자야. 근데 내가 영업 능력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내 배우자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 영업 능력이 없다는 거는 그 배우자를 정확하게 그 전환율에서 내 배우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밖에 진상 고객이 많다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아내 스스로 혹은 내 자신이 누군가의 진상 고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저는 그냥 이게 난 거야, 그냥.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이 좀 평화롭고 여유롭고 그러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삶이 주어진 거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음.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요. 그럼요. 우연히 내가 운을 얻어가지고, 우연히 그 좋은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 좋은 투자처를 얻어가지고, 우연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 직급을 가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 어떤, 어, 뭔가 그런 거를 얻었어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얻었어요. 언젠가 뺏기게 돼요. 그 사람. 그럼요. 그리고 감당이 100%, 안 되죠. 100% 뺏겨요. 제 네. 거를 먹튀한 사람들 봐요. 우연히 아이스강을 얻었어요. 우연히 아이스강의 PCM 컨텐츠를 우연히 그 원고를 얻었어요. 우연히 거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그 유튜브에 대한 흐름을 탔어요. 우연히 뭐 거기에 대한 자기 추종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 2년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먹튀를 하잖아요. 심지어 저를 버리고 심지어 완전 분탕질하고 이런 건 뭐예요? 음, 우연히 연결됐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걸 또 버려. 음, 스스로. 스스로. 왜 그러니까 그럴까? 자원이,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매, 나이 몇 살에 그걸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AI 시대고 뭐 앞으로 다양한 뭐 어떤 걸로 뭐 너는 이렇게 돈 벌 수 있다고 뭐 다양한 유튜브에서 유혹할 수 있는데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음, 제가 20대 10대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면 나 오직 이것만 할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보고 처음 시작하라고 하면 난 설득하는 일을 하겠다. 네. 설득하는 일, 뭐 남의 상품을 갖다 팔든 뭘 팔든 그냥 파는 일을 하겠다. 근데 파는 일이 안 음, 될 거예요. 안 되죠. 센스가 없고 클로징 기술도 음, 없고 파는 일 자체가 사람들 날 봤을 때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안 될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난 고통스러워 할 거예요. 음, 그럼 안 되는 거를 되게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거를 이걸 판매해서 안 되면 저걸 팔고 저걸 팔아서 안 되면 이것도 팔고 이렇게 할 거예요. 될 음, 때까지 난 만들 거예요. 그 설득하는 거. 음, 예. 야, 그게 나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 그게 됐다,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난 과거에 내가 왜 안 됐다는 게 난 그게 다시 재해석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 IQ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 뭐 다양한 무슨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몰라서. 그래서 지금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설득하는 걸 배워라고, 세일즈를 배워라고, 클로징을 음, 배워라고. 음, 네, 그 클로징 배우기 위해서 훈련의 장에 들어. 뭐라도 팔아봐라고. 음, 심지어 내 신념이라도 팔아봐라고. 정치인들도 자기 신념을 팔잖아요. 종교인도 자기 신념을 그렇죠. 팔잖아요. 예, 뭔가를 판다. 그걸 서비스를 판다고 하죠.
진짜 근데 유형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무형 상품을 팔 수도 있고, 팔 수 있다는 거. 음, 지금 이것도 하나의 관점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파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팔고 이렇게 설득할 때 누군가는 여기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공감하려면 에너지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익히다 보면 아,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뭔가 코칭을 뭐 1대1로 받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음, 사람들은 왜 그 돈을 낼까? 앞에서 설득됐기 때문에. 왜 설득됐을까? 차라리 이렇게 설득당하는 게 내가 엉뚱한 데서 왔다 갔다 분산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끌고, 그래서 확신 있는 자가 덜 확신 있는 자를 이끄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놈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냐? 올바른 사람한테 올바른 상품에 서비스에 그런 데 소비를 해야죠. 저는 그래서 웬만한 내 옆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요. 최대한 물건들을 안 사려고 해요. 사더라도 음, 진짜 괜찮은 물건 사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면 컴퓨터 애플 브랜드를만 딱 사요. 예를 들면 핸드폰도 최근에 제가 핸드폰 또 샀거든요. 어떤 걸 샀냐면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감성이라고 홈 버튼 있는 게 있어요. 음, 애플 아이폰 SE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네네. 그걸 샀어요. 아, 감성이 쩔더라고요. 음, 요즘에는 다 뭐 전체 그게 화면이거든요. 음, 제가 그 전에 썼던 게 미니거든요. 아이폰. 아, 근데 오히려 SE는 모르게 애들 사라고 이런 SE 아직도 이걸 십몇 년 동안 우려먹는 것 같아. 이걸 10년. 예. 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샀어요. 왜 샀을까? 왜 다른 더 좋은 핸드폰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샀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는 오히려 책도 고전으로 들어가듯이 뭔가 의미 있고 뭔가 변하지 않는 걸 난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예.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점점점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보더라고. 예. 음, 막 삐까뻔짜 막 우리가 그 송도에서 할 때 44층 막 그 막 뷰라든가 저녁 뷰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 집에서 살 때랑 지금 여기에서 시흥에서 사는 거 여기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음, 앞에 자연이에요. 쭉 일자로 산책 도로가 일자로 완전 그 나무가 수그러져 가지고 그 햇빛이 막 반짝일 때도 막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만약 여기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다면 난 여기에서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걸 살 것 같아. 음,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미니멀하게 이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쇼핑하더라도 쇼핑해도 살 게 없어요. 근데 음, 쇼핑하면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 게 또 좋아요. 음, 예. 진짜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 돈 버는 방법 그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점점점 변하는데 실속 있게 변하고 성숙된다고 하죠. 근데 음, 우리가 내면에 깊은 내면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해가지고 뭔가 이런 뭐 종교인처럼 뭐 도사처럼 뭐 이렇게 지낼 건 아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설득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건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일이고, 음, 설득하려면 깊이가 또 있어야 되는데, 깊이 전에는 일단 이 카테고리, 이 훈련장에 들어와야 되고, 음, 그래서 코치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저는 돈 되는 일, 돈 버는 일, 앞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일, 나는 설득에 대한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가 배우자한테 버림받더라도 다른 배우자를 찾는 거 전혀 문제 없고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의 내가 남편이랑 배우자라든가 이혼했는데 아직도 그 남자,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난다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 배우자, 그 남자, 그 여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지금 찾고 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최고의 복수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최고의 복수가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최고의 복수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벌고 평화도 벌고 안전도 벌고 부미도 벌고 권력도 벌고 유튜브 구독자도 벌고 다 버는 거야.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를 배우러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 원싱에서도 보면은 그 도미노 법칙 보면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시작해서 똑바로 세울 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무슨 마케팅이니 이제 뭐 그 무슨 블렌딩이니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배우라고 하세요. 그냥 배우라고 그래서 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배우라고 해요. 맞아요? 예, 저도 또 제가 또 대표님 제자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배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는 뭐, 뭐 AI 시대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왜냐하면은 늘 대표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전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예. 변하지 않는 거를 자꾸 찾게 된다. 그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런 거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과 함께한 세월이 한 3년 정도 되다가 보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깊이,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이렇게 뼛속 깊이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도 영상을 본다 해도 사람들이 이게 아마 뼛속까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주연규 PD 영상을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그 구체적인 훈련을 해라. 그래서 훈련 방법, 계속 훈련,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아를 두 개를 심어야 된다. 근데 그 무슨 얘기냐? 사장님 자아하고 직원 자아를 심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명령을 내리면 직원 자아는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계속 일주일 동안 그걸 행해야 된다. 이제 실천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뭐 100억을 벌고 싶으면 정말 부자 된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 수준까지 갈 때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뭐 전부 다 이거를 그 각인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잠재의식을 진짜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전화 한번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그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들 동의하고요. 그게 네. 뭐냐면, 처음에, 그래서 생각을, 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크기가 절대 내가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안 돼요. 음, 크게는 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우리가 과학자 되고 싶습니다. 뭐 의사 되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다양하게 크게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이게 다 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사는 사람 몇이 될까? 없어요. 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40대든 50대든 내가 지금 생각을 크게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생각을 크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크게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그 크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음, 돈 벌더라도 내가 월 1억을 벌겠습니다. 총 내가 연봉 10억 되겠습니다. 지금 고작 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연봉, 월 1억 벌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그렇죠. 오늘만 생각하고 며칠만 생각하고 이걸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들한테도 이런 약속을 했어요. 분명 이런 약속을 했는데 고객들이 그것 때문에 계약했는데 음, 그 약속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키려는 생각. 음, 이만큼 지켰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19번 잘해주고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그 100번이 없어지는데? 음,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완전 맞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신이 되길 바라나 봐, 내가. 나도 사람이잖아요. 네. 나도 뭔가 이런 인스타라든가 뭔가 인스타 말고 이 스레드 나 요즘 하거든요. 스레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올리면 10개 중에 난 3개가 틀린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뭘 하든 틀리는 거예요. 음, 예. 근데 틀리는데 나는 틀린 건 괜찮은데 타인이 틀린 건 괜찮지 않아.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표님.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월 1억, 뭐, 연 30억, 뭐, 연 300억, 아니면 뭐, 부동산 자산 가치 뭐, 1000억, 1조, 다 괜찮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늘 한없이 있어야 돼요. 음, 고객하고 엄청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고객님, 내가 바꿔주겠다고. 고객님 수입뿐만 아니라 고객님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무조건 낫게 바꿔주겠다. 고객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고객님 지금 버는 돈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도 내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무리한 약속이에요. 무리한 그렇, 약속.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리한 약속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사람들 무리한 약속도 안 해요. 못하죠. 네. 그래서 무리한 약속은 할 수 있는데, 무리한 약속보다도 무리하게 그거를 지켜가면 돼. 오, 무리하게 그거를 전달하면 돼.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기꾼하고 사업가의 딱 다른 점은 사기꾼은 약속하고 네네. 사업가는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 네,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멘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큰 생각, 위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가 보물처럼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보험쟁이들보다 다단계쟁이들을 제가 그런 부분을 더 칭찬해요. 아, 보험쟁이들은 생각보다 그런 게 없어요. 마진이 좋고 돈 벌고 아니면 돈 벌고 이러다 보면 그냥 보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수수료를 먹는 거에 있어서 눈이 시뻘게 있는 애들이 보통 보험쟁이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단계쟁이들은요, 걔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대한 사상, 그 큰 비전, 큰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키고 10년씩 진짜 거진데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칭찬받아야 돼요. 음, 근데 재밌는 건 다단계쟁이들의 마인드가 보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 보험쟁이들의 보상 플랜이 다단계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다단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단계는 무조건 유형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음, 보험은 무형 상품에 무형 상품에 사실 마진율이 제일 좋아요. 음, 그러면 이게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험하신 분들 코칭하고 제가 보험에 뭐 회사 강의도 다니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거가 사실은 큰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들은 그 문화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그런 음, 문화, 그런 어떤 잠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음. 보험쟁이들은 생각보다 그걸 구호로만 외치지 내면 깊은 마음에는 딱 오직 한 가지. 커미션, 수수료. 그러니까 온리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그거밖에 거죠. 없어요.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문의 줬을 때랑 기존에 뭐 좀 이렇게 이런 잠재의식에 좀 훈련되고 자기계발할 좀 다단계 쟁이들 중에서도 직급자들 나한테 그거 문의 줬을 때랑 보험에서 뭐 좀 다단계 직급 정도에 대한 소득을 버는 사람 나한테 문의 줬을 때 태도가 달라요. 아, 보험쟁이들은 무례해요. 음, 저한테 문자 주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되게 성의가 없어요. 음, 예. 이게 보험쟁이들 특징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다단계에서 어느 정도 직급가 이런 사람들은요. 저한테 이런 문의를 줬을 때 달라요. 음, 확실히.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건 다단계와 보험 차이가 아니에요. 음,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의식에 대한 그 훈련에 대한 환경의 차이인 거예요. 아, 환경. 그러면 주원규라고 하는 신사임당, 구사임당이죠, 지금은.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걸 보물처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 예. 이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왜 23살 계속 얘기할까? 내가 23살 얘기하는 건 누군가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난 14년 동안 이걸 계속 가져왔고 지금 더 디테일화돼 있잖아. 음, 일론 머스크가 왜 사람을 그 우주에 저기 뭐야, 화성에 보내겠다. 그 약속이 사실 무리한 약속이잖아요. 엄청나죠? 사실 근데 그 지금으로 약속을 보면 말도 안 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사실 일론 머스크 자기의 어떤 페이퍼에서 벌었던 수익을 모두 다 집중 투자했잖아요. 테슬라하고 이게 스페이스X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정체성은 돈이 어디 가냐에 따라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거기에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완전 망하는, 잘못하면 그냥 다 망하는 것들이거든요. 우주 산업하고 전기차는. 근데 여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업가인 거예요. 음, 사기꾼이 아니라. 그전에 또 어떤 진단 시약인가 뭐 어떤 이거를 그냥 피 한 방울 몇 방울 가지고 뭐 암 진단 뭐 다 진단된다라고 하는 뭐 어떤 에리베자 엘리베자스인가 뭐 이름 뭐지 어쨌든 그런 어떤 여자가 있거든요. 마윈하고도 같이 인터뷰를 나왔는데 그 여자 사기꾼으로 진단됐잖아요. 음, 안에 아무것도 내면에 그런 게 없는데 무리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는 과정에 그 회사에 대한 돈을 많이는 받았지만 결국 그 내부에서 그게 드러나면서 그 회사 가치가 빵원이 됐잖아요. 음, 그 사람은 감옥 갔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서 그거를 그게 종교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깊이 그 사명을 간직하고 가져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음, 가져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가져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이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요, 제가 사명이 있었을 때 사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사명을 얘기하면 사람들 안 들어요. 절, 그래서 제가 14년도간 뭘 터득했냐면, 아, 사람들이 가장 은큼하고, 사람들이 가장 이런 주제에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는 다루지 않고 너는 다뤄도 되니까 네가 다뤘을 때 뭔가 10중에 네가 뭔가 조금만 틀리면 너를 내가 조져줄게, 비난해줄게 하는 그 주제를 내가 다루기 시작한 게 그게 돈이에요. 음, 돈 얘기 나오죠. 별의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돈 벌었을 때 사실은 내가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죠. 돈을 못 벌고 도사처럼 아니면 목사님처럼 아니면 뭔가 내가 뭔가 그런 종교인처럼 그렇게 굴었을 때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내가 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악마들하고 거래하는 애들까지 내가 흡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악마들한테 시달리는 애들을 흡인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에 관해 연결된 모든 이 세상의 정점에는 모두 다 사탄, 악마가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악마를 모르면 내가 악마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동의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요, 크리스천들은 맨날 천국을 얘기하는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악마,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맞아요. 사탄의 형태라든가 귀신의 형태라든가 악마의 형태가 어떤지 몰라요. 음, 예. 종교인이 되더라도 확실한 종교인이 되거나 인간상, 일반 산업인들하고도 말빨이 안 되는 종교인 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사람도 분산돼 있고 그 사람도 악마의 그 어떤 그 시달림 받고 있는 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그렇죠. 예. 답이 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동 끝까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첫 번째 생각이죠. 예. 예, 맞아요.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네가 노력해라. 저는 그런 게 그래,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잠재 의식을 바꾸려면은 결국은
생각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무리한 약속을 하면은 네가 끝까지 무리하게 지키라는 그 말에 되게 엄청나게 이게 와닿았어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영업을 하면서 또 아니면은 미용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늘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네, 그래도 오늘따라 더더욱 이게 가슴에 꽂히고,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을 내가 지켜가려고 그 노력한다는 그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두 가지를 조금 여쭤보고 영상을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뭔가 정말 요즘 이제 보면은 경기가 없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왜 경기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해요. 네, 파악을 못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막 그러는데 어떤 방향성도 못 잡고 그리고 그냥 뭐 엉뚱한 데만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쓰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